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정의입니다. 이 단어 하나가 사실 우리 사회 전체를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만큼 뜨거운 개념이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철학책에나 나오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정의라는 개념이 당장 우리의 법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 도덕적인 기준까지 사실상 인류 문명 전체를 만들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이 정의감이라는 게 사실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오히려 수백만 년에 걸킨 진화가 우리 유전자 속에 깊숙이 새겨넣은 아주 강력한 본능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그 증거를 바로 우리의 영장류 친척들에게서 아주 명확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주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카푸친 원숭이 실험인데요. 한 원숭이한테는 그냥 오이를 주고 바로 옆에 있는 동료한테는 훨씬 맛있는 포도를 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오이를 받은 원숭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바로 자기한테 주어진 오이를 집어 던지면서 화를 냅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이건 불공평해! 라고 외치면서 자기 몫의 보상까지도 걷어차버린 거죠. 과학자들은 이런 행동을 불평등 혐오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불평등을 싫어한다는 거죠. 이게 머리로 계산하고 따져서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불공정함을 딱 마주쳤을 때 이성적인 판단보다 앞서서 그냥 팍 터져나오는 아주 본능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비단 원숭이한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랑 아주 가까운 개나 침팬지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새, 저기 까마귀한테서도 이런 공정함을 선호하는 모습이 발견되거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렇게 동물에게서도 발견되는 원초적인 공정함에 대한 감각. 이게 인류 문명이 발전하면서 아주 중요한 철학적 탐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 위대한 논의가 시작된 곳이 바로 고대 아테네였죠. 그곳의 철학자들은 그냥 기분이 나쁘다 수준의 본능을 넘어서 이걸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다듬어서 이상적인 사회를 위한 어떤 청사진을 그려보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 두 거장이 등장합니다. 먼저 스승인 플라톤은 정의를 내면의 조화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성이 감정이나 욕망 같은 것들을 잘 컨트롤해서 균형을 이룬 상태, 그게 바로 정의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정의는 내면이 아니라 외부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각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공평하게 비례에 맞게 딱딱 나눠주는 것. 그게 바로 정의라고 본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의라는 게 결국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것일까요? 아니면 공정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근본적인 질문, 이 대립이 무려 2000년 넘게 이어지면서 마침내 우리를 현대 철학의 아주 거대한 논쟁의 장으로 이끌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의를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큰 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행복을 가장 크게 만드는 선택이 바로 정의로운 선택이라는 거죠. 어때요? 되게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여기서 바로 아주 곤란한 질문이 튀어나옵니다. 그럼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도 과연 정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계약주의입니다. 특히 존 롤스라는 철학자 덕분에 아주 유명해졌죠. 이건 우리한테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해요. 자, 여러분이 앞으로 태어날 사회의 규칙을 정하는데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날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지 어떤 재능을 가질지 전혀 모르는 상태, 이른바 무지의 베일 뒤에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어떤 규칙에 모두가 동의할까요? 바로 그 공정한 합의, 그 자체가 정의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평등주의입니다. 이건 아주 직관적이죠. 이름 그대로 평등이 정의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쉽지만 이게 또 파고들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좋아, 평등하게 하자. 그런데 대체 뭘 평등하게 해야 하지? 모든 사람에게 돈을 똑같이 나눠줘야 할까요?
아니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줘야 할까요? 이것도 정말 어려운 문제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어떤 이론도 이것이 완벽한 정답이다라고 말해주지는 못한다는 걸요. 오히려 각각의 이론은 우리에게 더 어렵고 깊은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죠. 결국 정의라는 건 이미 완성된 무언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사회의 한정된 자원을 나눠야 할 때 어떤 기준이 과연 정의로울까요? 첫째, 그냥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주는 평등. 둘째, 아픈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처럼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필요. 그리고 셋째, 열심히 일하고 기여한 사람에게 그만큼 더 주는 응분. 이 세 가지 기준, 우리 현실 속에서 정말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죠. 이런 딜레마도 한번 생각해보죠. 설령 범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여도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공정한 절차를 끝까지 지켜주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좀 억울한 사람이 생기더라도 나쁜 놈은 확실히 처벌하는 결과가 더 중요할까요? 이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이것도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 라는 질문이죠. 우리가 말하는 정의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혀야 할까요? 우리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도 정의로운 대우를 해야 할까요? 더 나아가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의 후손들, 그 미래 세대를 위한 정의는 또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의 대상, 그 범위 자체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만약 모든 정의 이론에 조금씩 결함이 있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아마 이것인 것 같습니다. 완벽한 정의, 100점짜리 정답은 어쩌면 영원히 찾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이 불완전하고 서로 다른 생각들을 도구 삼아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답을 찾아가려는 바로 그 과정 그 자체가 아닐까요? 어쩌면 그 치열한 고민이야말로 우리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